네, 오늘은 2024년 5월 23일이고요. 저는 머니프리웨이 모에입니다. 오늘 EBM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관심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매매 타이밍이 적혀 있죠.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시장은 코스피는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0.1% 상승을 했는데 외국인 쪽에서 거래소 시장에서 3,614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 반해서 개인과 기관은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이 상승한 이유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를 하면서 상승을 했는데 상승폭은 크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 시장 자체는 크게 상승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종목별로는 그래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연출을 해 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보시다시피 태양광 에너지는 미국과 중국의 관세 갈등 반사이 기대감이 부각이 되게 되면서 퍼스트 솔라 등 미 태양광 업체의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UBS에서 퍼스트 솔라가 AI 전력 부족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상승을 좀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SK 오션 플랜트라든가 대명에너지, 한화솔루션, 그다음에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갔는데, HD 현대솔루션 에너지솔루션의 경우는 상한가를 좀 기록을 했죠. 그 다음에 반도체 일부 좀 상승을 했습니다. 엔디비아가 호실적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사실은 시장 전체가 좀 들어 올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금리에 대한 얘기가 나타나게 되면서 시장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SK 하이닉스가 20만 원을 좀 돌파를 했고요. DB 하이텍이라든가 KN솔, 레이저셀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좀 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2차전지 전기차 테슬라 유럽 판매량이 1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전기차 2차전지 약세를 좀 보였는데, 리튬 관련주는 일부 상승을 좀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 외에 전선, 전력설비, 비철, 금속 이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구리 가격이 하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미국의 흐름을 보게 되면 세 종목 정도가 있어요. 제가 이거는 매일 블로그로 좀 작성을 해 드리는데, 아이코 보시게 되면 IM 골드라고 하는 게 금 관련 상품이 회사긴 하지만 광산주로 돼갖고 오늘 10%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골든오션 그룹 같은 경우도 역시 11% 정도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광산 관련주라고 하면 프리포트 맥모란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5.27% 하락했어요. 그렇게 되면서 미국부터 사실은 금리 구리 가격 인하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게 되면서 국내 증시까지 하락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LG LS 에코에너지라든가 KIB 메탈, LS 제일렉트릭 이런 종목들이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 그 외에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이슈가 좀 있었죠.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 대안으로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가 주목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에서는 수소차, 그러니까 수소 관련주들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슈가 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에는 LS 머티리얼즈라든가 한선 엔지니어링, 범한 퓨얼셀 이런 종목들이 이슈가 좀 되었고요. 그 외에도 말씀을 해드렸던 수소 관련주가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연출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엔터테인먼트를 보시게 되면 하반기 실적 기대감과 함께 K-팝 글로벌 모멘텀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SM이 오늘은 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종목들을 크게 얘기할 만한 종목들은 없어요. 사실은 시장이 2에서 3% 정도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보니까 그런 모습이었고,
이전에 그 차익 실현을 한다라고 했던 뭐 한선 엔지니어링이라든가 CTK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을 했는데, 빠르게 보고 요 네 종목만 보고 그 다음에 프리뷰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빠르게 보면요,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제가 얘기를 한 다음에 급락이 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절가를 정해 드렸는데, 이 손절가를 터치를 하게 되면서 어, 매도하자라고 했는데 뭐 이런 이슈가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뭐 주가가 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뭐 이 고체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또 하나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미국에서 블룸에너지라고 있거든요. 그 종목이 며칠 동안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런 그 이슈에 엮여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CTK는 제가 7,200원을 단기 목표가로 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중장기로는 12,5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거는 제가 단타를 한번 쳤고요. 다시 한번 매수를 들어가긴 해야 돼요, 이거. 왜냐하면 올해가 사상 최대 실적이거든요. 2019년 이후에 사상 최대 실적인데 불구하고 주가가 그거에 비해서는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요거는 한 번 더 들어가도 무난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 PI 첨단 소재, PI 첨단 소재 확인해 보게 되면, 제가 그 언제 말씀드렸냐면 이때 말씀드렸어요. 이때가 5월 7일? 5월 7일 날 말씀을 좀 해드렸는데요. 5월 7일 날 얘기를 해드렸던 게 이제 2만 요 가격이죠. 2만 4천 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매수해라, 그 얘기를 했는데, 올라가서 이전에 저항해서 조금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아쉽게 목표가는 도달은 못했습니다. 목표가는 1차적으로 31,500원 정도를 제가 제시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아깝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장기 목표가는 제가 3만원, 1차적으로 3만원 제시를 좀 해드렸었는데 한 600원 정도를 못 가고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중장기로 보게 되면은 저는 여전히 4만 원대까지는 끌고 가셔도 무난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수익이긴 해요. 수익이긴 한데 어 지금 이 가격 있죠? 25,650원, 25,65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24,000원대까지 다시 한번 눌렸다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렇게 눌렸다가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손절가를 원래는 21,300원을 드렸었는데 수정하겠습니다. 25,650원을 이탈하게 되면 그냥 차익 실현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다시 한번 24,000원이 왔을 때 재매수하는 전략이 맞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얘기를 해드렸던 종목 중에 두산 퓨얼셀, 뭐 오늘 리포트가 하나 나오기는 했습니다. 어떤 리포트가 나왔냐면, 교보증권이 두산 퓨얼셀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24,000원으로 내렸어요. 그 다음에 투자 의견도 단기 매수로 하향 조정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실적이 괜찮을 것 같은데 상반기에 실적이 안 좋다, 뭐 그런 좀 여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매수를 23,700원을 제시를 해드렸고 22,600원을 2차 매수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락을 하게 되면 매수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매수 타이밍이 안 나왔습니다.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고 계신 분들은 이런 뉴스 있었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리뷰 앤 퓨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소 관련주, 그리고 앞서 말씀을 해드렸던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이쪽으로 종목들이 좀 많이 타이밍이 좀 나왔습니다. 뭐 시장이 가는 종목에서 제가 매매를 하는 게 기본적으로 돌파시 매수를
어, 기본적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종목들 안에서 타이밍이 좀 나왔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안에서 종목들 좀 잘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화성입니다. 실적은 나오지는 않았어요. 실적은 나오지는 않았는데 뭐 말씀을 해드렸던 대로 동아화성도 역시 수소 관련주로 좀 이슈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7,850원에서 7,000원대까지 떨어지고 다시 이제 박스권을 돌파 시도를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는 건데, 동화화성은 자동차 및 드럼 세탁기용 고무 부품 및 가전용 플라스틱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엔진 성능 및 수명을 연장시키는 제품을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 GM, 그 다음에 KG 모빌리티, 르노까지 모두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드럼 세탁기의 진동 흡수, 그 다음에 완충 기능, 도어 클래스 보호 기능을 하는 제품을 생산을 해서 LG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일본의 샤프전자라든가 도시바, 미국의 하이어 등에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쪽으로 보게 되면 배터리팩, 모듈용 가스켓, 그 다음에 쿨링호스, 실 이런 수소 자동차용 흡기, 배기호스 등을 뭐 주요 제품으로 생산하고, 연료전지 사업 중에 고무 가스켓 제조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이 실적이 계속적으로 나오지는 않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이거는 일봉상으로 이제 그 타이밍을 두 개를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정을 좀 받는 8,100원 부근, 8,100원 부근에서 매수를 하는 방향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100원을 매수를 하면요, 손절가는 정해져 있습니다. 7,850원 정도? 7,850원 정도를 잡으시면 돼요. 여기가 이렇게 지지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9,100원에 8,100원에 매수를 하면 7,870원 부근에서 손절가를 잡고요. 목표가로 보는 건 1차는 이 가격입니다. 9,100원 수준. 9,100원 수준을 1차 목표가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차 목표가는 뭐 러프하게 보면은 1,600원인데 우리는 좀 타이트하게 보자고요. 타이트하게. 그래서 목표가는 1,400원을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9,700원, 2차 목표가 1,400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그냥 적어 드릴게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8,100원 부근에서 매수를 하면 손절가는 7,870원입니다. 7,870원이고 목표가는 9,070원, 1,400원 목표가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겠죠. 조정을 안 받고 그냥 올라가면 어떡할 건데. 그쵸? 그냥 올라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때는 두 번째는 8,650원을 돌파를 하면, 여기에요, 여기 이 가격이 있죠. 이 가격이 8,65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매수를 할게요. 다시 위에 살짝 다시 한번 적어줄게요. 8,650원 돌파 시 매수. 손절가는 8,100원이 됩니다. 8,100원. 여기까지 밀렸다가 여기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냥 자르자는 얘기예요. 여기서 보이시죠? 점점 두꺼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동일합니다. 9,070원, 1,400원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지어소프트. 지어소프트입니다. 실적은 나와 있지 않아요. 실적은 나와 있지 않고 주봉으로 한번 보게 되면은요,
여기를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라가게 되면 여기에서 여기에 저항이 있죠. 여기 이렇게 저항이 있고, 그 전에 보게 되면 여기에서 저항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가격이 돌파를 하게 되면 이 가격이 저항이 또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가격에 또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로 계속 보셔야 된다라는 거 좀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이거는 근데 실적이 나오면 제가 이렇게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지만, 지금은 실적이 나오지 않는 관계로 일봉상으로 좀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을 돌파를 하는 게 1,900원 정도였어요. 1,900원. 자, 그러면 매수 타이밍은요, 1,900원이 되는 거예요. 1,9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여기 이탈하게 되면 1,400원입니다. 1,400원을 이탈하게 되면 주가는 여기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1,400원 손절가 좀 잡아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목표가는 제가 여기에서 여기 얘기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보수적으로 14,000원대까지는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처음에는 1,900원에서 매수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뛰어 올라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냥 뛰어 올라갈 경우 이 가격이에요. 이 가격 1,400원, 죄송합니다, 11,400원이에요. 11,400원을 돌파를 할 때 매수하는 거예요. 돌파를 할 때 매수를 해서 손절가는 우리 아까 매수를 하는 1,900원 있잖아요. 여기가 지지 나올 곳이기 때문에 1,900원에서 얘기를 해드린 건데, 그러면 1,900원에까지 조정을 받고 올라와야 되는데, 만약에 깨지게 되면 이렇게 깨진다라고 얘기를 했죠. 뭐 여기도 물론 반등 구간이긴 하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는 1,900원을 잡으면 됩니다. 목표가는 동일합니다. 목표가는 14,000원이에요. 실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타이트하게 흐름대로 끌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기해드릴 종목은요, 이루다입니다. 이루다. 실적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역시 실적은 나와 있지 않고요. 주봉상의 흐름을 보게 되면 여기 이렇게 돌파 시도했거든요. 이거는 역사적으로도 2020년 이후로도 저항이 계속적으로 유지를 했던 곳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까지 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거드리는 곳이 다 저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항. 이 저항은 단기적인 목표가, 중기적인 목표가가 되겠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일봉으로 확인해 보시게 되면 매수를 잘 해야 돼요. 매수를 잘 해야 돼요. 해야지 그 다음에 문제가 안 되는 건데, 미리 좀 줄을 다 그어놓고 매수를 얘기를 해야 되나. 자, 말씀을 좀 드리면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겠네. 아이고. 첫 번째 전략입니다. 7,100원 매수. 7,100원 매수.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6,900원입니다. 6,900원. 목표가는 8,330원. 2차는 9,700원. 2차는요, 이게 7,100원이 안 오고 올라가게 되면 7,630원 돌파하면 매수. 그 다음에 손절가는 7,100원.
보통 처음에 조정을 받았던 이 가격을 손절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매수, 손절, 목표, 목표가는 동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루다는 참고로 고주파, 그 다음에 레이저, 이거를 이용해서 피부과, 안과, 치과 분야 전문 의료기기 업체로서 레이저 컨트롤 및 고주파, 마이크로 니들 응용 시스템에 관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피부과용 의료 기기를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뭐 레이저라든가 고주파, 집속 초음파 이런 게 지금 주요 기술이고요. 뭐 주요 제품으로 얘기를 하자면 시크릿이라든가 그 다음에 프라식스 듀오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주주가 클래시스입니다. 클래시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얘기가 되었던 LS 머티리얼즈를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참고로 실적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실적이 나와 있지는 않은데 뭐 LS 하면 그룹 계열사겠죠. 그래서 중대형 울트라 커패시티 생산하는 업체 LS엠트론의 울트라 커패시티 사업 부문이 물적 분할 후에 설립이 되었고요. 신재생 에너지 스마트 팩토리 내 AGV용 전기차 분야에 활용되는 에너지 저장 장치인 중대형 울트라 커패시터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알루미늄 및 경관제 산업을 하고 있는 LS 알스코를 100% 자회사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모회사는 LS 전선이고요. 이것도 역시 동일하게 두 가지의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전략을 어떻게 제시를 해드릴 거냐면 자꾸 이상한 걸로 올라가고 자 매수는 28,300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조정을 받으면 매수하자는 얘기예요. 조정을 여기까지 받으면 매수하자는 얘기고 손절가는 26,650원 목표가는 34,100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첫 번째 매수. 두 번째는요. 안 눌릴 경우 31,800원을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29,000원 목표가는 동일합니다. 여기에 저항을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여기 저항 돌파해야 돼요. 그러면 손절가는 당연히 여기가 되는 거죠. 여기가 되는 거니까 말씀을 해드렸던 이거랑 비슷하게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28,300원 타이트하게 잡은 건 이 가격이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가격 좀 세부적으로 좀 잡아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볼 종목은요. 트루엔이라는 종목입니다. 트루엔. 아마 주식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좀 아실 수도 있겠지만 보시게 되면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고 최근에 그 CCTV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어요. CCTV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었고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드리자면 디지털 영상 감시 시스템 아까 전에 얘기했던 CCTV 혹은 IoT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IP 카메라 그 다음에 영상 스트리밍 솔루션 그 다음에 IoT 기기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실적이 지금 올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2분기, 3분기, 4분기 모두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다 좋아지기 때문에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전에 저항이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보시게 되면 여기 그 전에 저점으로 이렇게 형성되었던 곳을 지금 뚫고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었던 곳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
일단은 최종으로는 이 가격 부근이에요. 이 가격 부근. 대충 한 12,800원 정도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800원을 잡은 이유는 여기이기 때문에 12,8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1,85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지금 이 가격이니까 이쯤 정도는 매수를 좀 하자라고 말씀을 좀 해드리는 거고, 이거는 눌리면 매수하면 안 됩니다. 눌리면 매수하면 안 돼요. 그리고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잡고 가겠습니다. 손절가는 요 가격 있죠? 1,600원. 1,600원을 타이트하게 잡고 가면 됩니다. 자꾸 이상하게 누르네. 1,850원 돌파시 매수. 1,600원 손절가. 죄송합니다. 12,800원 목표. 조정시 매수 안함. 이거는 조정시 매수를 할 이유가 없어요. 조정시 매수를 하게 되면 이거는 그냥 다시 눌렸다가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가격 있죠? 이 가격대까지 눌렸다가 올라올 것 같아서 이거는 조정받으면 매수하는 전략으로는 취하지는 않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종목을 더 보면 대명에너지. 분기 실적은 없고 연간 실적은 작년 대비해서 한 2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태양광 업체죠. 태양광 업체로 이슈가 좀 됐던 종목이었고요. 그 외에도 풍력 에너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태양광, 풍력을 기반으로 사업 개발부터 설계, 조달, 시공, 운영 관리 이 전 단계를 직접 수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태양에너지나 아니면 풍력에 뭐 투자해서 전력 판매를 수익으로 하고 있다. 근데 이거 하나만 더 볼게요. 뭘 보고 싶냐면 최대 주주가 75%입니다. 최대 주주가 75%, 요거 포함하면 83%, 실질적으로 유통 주식 수는 22%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발행 주식 수는 1,700만 주가 되는데 유보율도 많습니다. 이거는 주식이 좀 더 나오면 더 좋겠네요. 그래서 이것도 전략을 좀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봉 보면은 매매하는 게 좀 편해요. 차트를 많이 어, 안 보고선 매매를 해도 되기 때문에 좀 더 편하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딱 이거예요, 이거.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올라갈 때 혹은 떨어질 때 모두 전략을 좀 잡아야 된다라는 거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때까지 떨어지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떨어지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요. 2만 원 돌파시 일단은 요거를 다 줄을 좀 거놓은 다음에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1차. 아이고, 계속 이거 누르고 있네. 19,000원 돌파시 매수하는 겁니다. 매수. 손절가는 이거를 좀 타이트하게 좀 잡아야 되는데 이 가격이 있죠, 이 가격. 대충 18,300원 정도예요. 전후 손절. 그리고 목표가는 얘기를 했던 것처럼 27,000원인데 23,200원 부근이
또 다른 목표가로 되어 있습니다. 23,200원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 가격 있죠, 이 가격 조정을 받으면 죄송합니다. 이건 조정이었네요. 조정. 두 번째는 2만 원 돌파시 매수고요. 손절가는 이 가격입니다. 19,000원. 19,000원 손절가입니다. 목표가는 동일합니다. 23,000원, 23,200원, 그 다음에 27,000원.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목표가를 두 개를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해서 얘기를 다 해드렸어요. 다 해드렸고, 제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는 10일 이전에 아마 제가 해놓은 유튜브를 좀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나 이거 들고 있는데 하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그 종목은 제가 다음에 내일 정도 되겠죠. 내일 유튜브 찍을 때 그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4년 5월 23일 리뷰 앤 피리뷰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